당신이 사랑한 게 내가 맞아? 은퇴를 2달 앞둔 남편 이충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가장이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을 실망시킨 적 없는 남자. 아내 정미영은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그의 인생 이막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몰래 서재를 새로 꾸며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했다. 낡은 책장을 정리하던 그날까지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단단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책장 깊숙한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 안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의 첫사랑에게 쓴 30년 전부터 최근 날짜까지 이어진 절절한 편지들이 적혀 있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절절한 그리움이었다. 그 순간 미영의 마음은 무너졌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남자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의 껍데기와 사는 사람이었을까? 오늘도 다락방 사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충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행 잡지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인상이 안정감을 주었죠. 은퇴를 3달 앞둔 지금 그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제주도는 어때요?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갈까? 아내 정미영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바빠서 제대로 된 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미영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유럽도 좋지.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충재가 잡지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잠깐 멈춘 것을 미영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충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테니까 천천히 계획 세우자고. 딸 성아가 대학 과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방학 때 같이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다 같이 가야지. 충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미영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오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사람. 그녀는 자신이 참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남편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미영은 조용히 감사함을 느끼곤 했죠. 여보, 차 한 잔 드세요. 고마워요. 충재가 찻잔을 받아들며 미영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미영에게는 여전히 설레는 것이었어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다정함. 그게 바로 이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들 도훈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죠. 역시 집밥이 최고야. 도훈이 감자조림을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충재는 아들의 그릇에 고기 반찬을 덜어주면서 물었습니다. 부대 생활은 좀 어때? 괜찮아요. 적응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충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미영에게 충재가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당신은 쉬어요. 그래도 충재가 미영의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익숙한 동작으로 그릇을 닦고 헹구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호흡이었죠. 여보. 충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정리 못한 기억 하나쯤은 있지. 미영이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충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게 있어요? 미영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충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은퇴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이요? 젊었을 때 철없었던 시절. 충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흐렸어요.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충재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침실에서 이불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은퇴 후에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고. 그녀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충재는 서재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왔어요. 미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충재는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범한 주말이 시작되었어요. 미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충재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성아는 늦잠을 자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미영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충재는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갈까? 공원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던데. 좋아요. 점심 먹고 나가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충재도 아내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매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국그릇을 들었어요. 그러게, 기대되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정은 곧 흔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일 오후에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성아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내일이 딱 좋겠네. 서재 정리 시작하자. 저도 휴가 중이니까 도와드릴게요. 도훈이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깜짝 선물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충재의 은퇴를 석 달 앞두고 미영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재를 새롭게 꾸미는 거였죠. 낡은 책장을 교체하고 벽지도 바꾸고 조명도 따뜻한 느낌으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남편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충재가 외출하자마자 세 사람은 서재로 모였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장갑을 끼었어요. 자, 그럼 책장부터 비워볼까요? 미영이 말하며 오래된 책장 앞에 섰습니다. 높이가 2미터가 넘는 큰 책장이었어요. 충재가 결혼 초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25년은 된 물건이었죠. 와, 이거 진짜 오래됐네요. 도훈이 책장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책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경제학 서적들, 오래된 소설책들이 나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책장이 거의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아래쪽 칸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책장 뒷면 모서리 부분이 다른 곳과 달리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영이 손으로 그 부분을 눌러봤어요. 그러자 작은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살짝 밀려났습니다. 숨겨진 공간이었어요. 엄마, 뭐 나왔어요? 성아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미영은 그 공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자 검은색 가죽 노트 한 권과 낡은 봉투 몇 개가 나왔습니다. 책장에 이런 게 있었네. 도훈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미영은 노트를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열어봐요, 엄마. 성아가 말했습니다. 미영의 손가락이 노트 표지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충재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8년 3월 15일.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지연에게. 미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 그 이름을 본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내가 사는 도시 이름을 봤어. 순간 내 얼굴이 떠올랐어. 보고 싶다. 미영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정리하느라 미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너를 생각할 때가 있어. 미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날짜는 2001년 7월 22일. 성아를 낳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지연아, 딸이 생겼어.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생각났어. 너도 결혼해서 이런 이쁜 딸을 낳았을까? 미영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날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5년, 2009년, 2013년, 2018년,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은퇴하면 내가 있던 그 도시를 지나가 보려 해. 내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영의 손에서 노트가 미끄러지듯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노트를 붙잡으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성아가 미영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먼지 때문에. 뭐 나온 거예요? 아빠 일기예요? 도훈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래된 메모 같은 거. 나중에 아빠한테 드릴게. 봉투는요? 성아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들을 가리켰습니다. 미영은 그것들도 주워 담으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어요. 같이 보관해 둘게. 자, 우리 계속 정리하자. 하지만 미영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서재를 나온 그녀는 침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습니다. 26년 동안 충재가 적어놓은 문장들, 모두 지연을 향한 것들이었어요.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외도를 했다는 내용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충재는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어. 기뻤어. 우리가 함께했던 대학 생활이 떠오르더라. 미영이랑 제주도에 갔어. 바다를 보는데 너랑 걷던 그 해변이 생각났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 그 남편이 3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영은 노트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서재로 돌아갔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성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게 뭐지? 미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혼란과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노트 속 문장들을 되새겼어요. 옆에서 충재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미영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꿈속에서도 그 여자를 만나는 걸까? 미영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충재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재가 나가자 미영은 침실로 달려가 서랍에 숨겨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기로 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지연에게.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내가 사는 도시 이름을 봤어. 미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하지만 가끔 너를 생각할 때가 있어. 미영은 1998년을 떠올렸어요. 성아를 임신했던 해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하던 그녀를 충재는 매일 밤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2001년 7월 22일. 지연아, 딸이 생겼어.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생각났어.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충재는 병실에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고 믿었는데. 2005년 3월 2일. 오늘 성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우리가 함께 그렸던 미래의 모습 중 하나였잖아. 미영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날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9년, 2013년, 2018년. 가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충재는 지연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2013년 4월 20일. 미영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 너무 무서웠어. 만약 미영이를 잃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얼굴이 떠올랐어. 너는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 미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충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지연을 생각했던 거예요. 2020년 6월 10일. 미영이랑 제주도에 갔어. 바다를 보는데 너랑 걷던 그 해변이 생각났어. 미영은 제주도 여행을 떠올렸어요. 충재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던 순간.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모습. 그건 미영을 위한 미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은퇴가 6달 남았어. 미영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너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 은퇴하면 그 도시를 가보려 해. 마지막으로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 미영은 노트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충재는 지금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를 가보려 해. 미영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은퇴 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충재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유럽도 좋고 국내도 괜찮다고, 천천히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행 중에 그 도시를 몰래 들를 생각이었을까요? 미영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소파에 기댔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충재는 저녁 7시쯤 퇴근할 거예요. 그때까지 8시간이 남았습니다. 미영은 노트를 다시 펼쳐 중간 부분을 읽었어요. 2015년 8월 14일. 성아가 중학생이 됐어. 반항기가 시작됐는지 말대꾸를 해. 미영이가 속상해하더라. 나는 위로해줬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보고 싶어졌어. 그러면서 미영이한테 더 미안하고. 가족 일상이 노트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성아의 반항기, 도훈의 입시, 미영의 건강. 모든 것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지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충재의 현실이었고 지연은 그의 감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였을까? 미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충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미영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트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미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살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지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도 예쁠까요? 충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미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 속에 충격과 질투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재가 돌아왔어요.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충재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었어. 배고프지? 충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충재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영은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미영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충재는 미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괜찮아요. 미영은 충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충재는 평소처럼 반찬을 아이들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도훈아, 부대는 어때? 힘들지 않고? 네, 괜찮아요. 성아는 과제 끝났어? 거의 다 했어요. 충재의 질문이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들의 대답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모든 것이 위선처럼 들렸어요. 저 다정한 목소리, 저 따뜻한 미소, 모두 거짓 같았습니다. 여보, 많이 먹고 기운내. 충재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충재가 창밖을 봤어요. 그냥 무심코 본 것일 텐데 미영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지연이 사는 도시 방향을 보는 건 아닐까? 미영은 자신이 과잉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등산이라도 갈까? 충재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집에서 쉴래요. 그럼 나랑 성아랑 갈까? 네, 좋아요. 성아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충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미영에게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어요. 다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은퇴하면 그 도시를 가보려 해.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영은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한테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현실로 살아왔고 그 여자는 감정으로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였을까? 미영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좋은 아내였다고 믿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충재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미영은 재빨리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충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피곤해 보여. 병원 가볼까? 충재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그 다정함이 연기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진심일까? 아니, 진심이기는 할까?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미영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네. 그래도 내일 병원 가봐. 네. 미영은 짧게 대답하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충재도 누웠어요. 얼마 후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잔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충재와 성아가 등산을 갔습니다. 도우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미영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충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혹시 지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는 기사가 있을까? 미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3시쯤 충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산 끝났어. 저녁에 외식할까? 미영은 짧게 답장했어요. 좋아요. 저녁 레스토랑에서 4명이 파스타를 먹었어요. 성아가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충재도 따라 웃었어요. 도훈이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빠 은퇴하시면 정말 여행 많이 다니실 거예요? 성아가 물었어요. 충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랑 천천히 구경 다닐 거야.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천천히 구경 다니다가 그 도시에도 들를 거예요?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엄마도 기대되시죠? 도훈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기대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영은 혼자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충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었지? 네. 성아가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게요. 미영의 대답이 기계적이었어요. 충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 하는 걸까요?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충재는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저녁마다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미영을 더 힘들게 했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충재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충재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손에 여행 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유럽 여행 상품인데 괜찮은 것 같아. 미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자를 받아들고 펼쳤어요. 좋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미건조했어요. 은퇴하면 한 달 정도는 천천히 돌아다니면 좋겠어. 충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다른 곳도 들를 생각이에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충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곳? 당신이 가보고 싶은 곳 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요? 국내에서 가보고 싶은 데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충재가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도시 말이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충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노트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충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디서? 당신 책장에서 나왔어요. 서재 리모델링 하려고 책장 정리하다가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충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 동안 당신이 쓴 편지들. 지연이라는 여자한테. 미영아, 그건 설명하지 마세요. 다 읽었어요. 성아 태어났을 때도, 도훈이 대학 갈 때도,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도 매번 그 여자 생각했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아팠을 때도 그 여자 생각했어요. 검사 결과 기다릴 때 무서웠다면서 그때도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다고 썼더라고요. 충재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미영은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뭘 더 들어야 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계단 위에서 성아와 도훈이 내려왔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성아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딸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한테 물어봐. 지연이가 누군지. 지연이요? 도훈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충재를 봤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 충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아와 도훈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희도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노트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너희 아빠가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산 여자야. 아빠 첫사랑이래. 엄마. 성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봤어. 끝까지. 미영이 충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충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퇴하면 그 도시 가보고 싶다고 썼더라. 마지막으로 그 거리를 걷고 싶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30년을 나랑 살면서 계속 다른 여자 생각했어요. 가족 일상 하나하나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나는 뭐였어요? 그냥 책임감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충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책임감만은 아니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요?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30년 동안 마음속에 다른 여자 품고 살아요? 미영아,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도 마세요. 미영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충재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한테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건 아니야. 충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이들도 사랑하고. 이 가족이 내 전부야. 전부라면서 다른 여자 그리워하고 살았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충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동생을 토닥였어요. 두 아이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노트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충재는 그 자리에 서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성아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충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빠. 도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충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실에서 미영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터뜨리고 나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침실에서, 충재는 거실 소파에서,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충재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나야. 얘기 좀 할까? 미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들어와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충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앉아요. 미영이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충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충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해줘요. 거짓말은 이제 지겨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연은 내 첫사랑이었어.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 충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보며 들었어요.
3년을 사귀었어.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헤어졌어. 지연이 유학을 가게 됐거든. 그게 30년 전이야. 충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는 연락을 끊었어. 그런데 왜 노트에 편지를 썼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충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잊을 수는 없었으니까. 완전히 잊혀지지가 않았어. 충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왜 노트에 계속 편지를 썼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어. 문득문득 지연이 생각날 때. 그럴 때마다 노트에 썼어. 30년 동안이요. 그래요. 30년 동안. 충재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뭐였어요? 그 여자의 대체품이었어요? 아니야. 충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대체품이 아니었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그 여자는요?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내 첫사랑일 뿐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도 없었어.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들어봐. 충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내 첫사랑이지만 당신은 내 삶 자체야. 차이를 알겠어? 지연은 과거고 당신은 현재야. 과거면서 현재예요. 노트에 석 달 전 날짜까지 있잖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구분을 못하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책임감으로 같이 사는 건지. 당연히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야. 충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28년 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충재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성화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던 날 기억해? 새벽 3시에 응급실 갔던 날. 나는 너무 무서웠어. 성화가 어떻게 될까봐. 당신도 울고 있었지. 그때 내가 당신 손을 잡았어.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성화가 3살 때였어요. 당신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도 나는 진심으로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사랑을 또 잃게 될까봐.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기도했어.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충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입시 발표 날. 우리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렸었지. 손을 꼭 잡고 합격했을 때 우리 둘 다 울었잖아. 그때의 그 기쁨, 그게 진짜였어. 미영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런 순간들이 모두 우리의 삶이었어. 지연은 내 첫사랑이지만 당신과 아이들은 내 인생이야. 구분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명확해. 충재가 미영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미련이고 추억일 뿐이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던 과거.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은 내 삶의 전부이고 현재의 사랑이야. 내가 매일 살아가는 현재. 그런데 왜 노트에 썼어요? 왜 숨겼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충재가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걸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노트에 썼어.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충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어.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어. 미영은 충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이 진짜라면 더 아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마음에 있다는 게 더 슬퍼요. 충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충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영아. 네.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 충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미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충재는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도우는 부대로 복귀했어요. 떠나기 전에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영은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영은 혼자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은퇴하면 그 도시를 가보려 해. 마지막으로 그 거리를 걷고 싶어. 미영은 그 문장을 또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팠어요. 과거의 편지들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은퇴 후 계획이었습니다. 미래의 일이었어요. 충재는 은퇴하면 그 도시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을 만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억을 되새기려는 건지 미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충재의 마음이 아직 거기 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영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퇴까지 석 달이 남았습니다. 석 달 후에 충재는 무엇을 할까요? 정말로 그 도시에 갈까요? 문득 미영은 두려워졌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30년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성아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지금? 네, 과제 자료가 있어요. 성아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딸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 성아가 나가고 나서 미영과 충재만 남았습니다. 미영아. 충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우리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얘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충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나는 당신과 계속 살고 싶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충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노트에 쓴 대로 할 건가요? 뭐? 은퇴하면 그 도시 가볼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충재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미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의 편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은퇴 후에 그 도시에 간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충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마음이 아직도 거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영아, 대답해봐요. 정말로 갈 거예요? 미영이 다그쳤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은 했어.
은퇴하면 시간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어. 충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요? 뭘 정리해요? 내 감정을 완전히 끝내고 싶었어. 미영은 비웃었어요. 30년 동안 정리 못한 걸 이제 와서 정리한다고요? 미영아, 그 도시에 가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여자 보면 잊을 수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 충재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 거리를 걷고 싶었어. 추억을 떠올리고 인사하고 보내고 싶었어. 그게 정리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충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 도시에 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거리 걷는 동안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같이 가. 충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둘이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충재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 진짜 정리가 될 것 같아. 당신이랑 함께 가서 그 거리를 걷고 당신 손을 잡고 그러면 완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충재의 제안이 놀라웠습니다. 나를 데려가겠다고요? 그 도시에? 응. 충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가고 싶지 않아. 숨기고 싶지도 않고 같이 가서 같이 정리하고 싶어. 미영은 충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성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딸의 방으로 갔어요. 성아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아야. 엄마. 성아가 돌아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미영이 물었습니다. 성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성아야.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아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앉았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엄마도 아빠도 너도 도훈이도. 미영이 말했습니다. 성아가 엄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어요. 충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같이 그 도시에 가서 정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냈어요. 결혼 후 30년 동안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 잔액을 확인했어요. 충재명의 통장, 미영명의 통장, 공동명의 통장. 미영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혼자 산다면 얼마나 필요할까? 미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독립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두고 싶었습니다. 선택권을 갖고 싶었어요. 충재가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안에 있어? 미영은 재빨리 통장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네, 들어와요. 충재가 들어왔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이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충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 이걸 왜 보여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당신 혼자 계획 세우면 되잖아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계획하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노력하고 싶어. 30년 동안 노력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미영은 서랍을 열어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계획 세울 거예요.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충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혼하려고?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나도 준비는 해야죠. 당신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충재는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충재가 간청했습니다. 기회요? 30년이 기회 아니었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기회. 하지만 안 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영은 통장을 챙겨 서재를 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많지 않았습니다. 성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이모 집에 좀 다녀올까 해.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성아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어요. 언제 오세요? 모르겠어. 며칠 있다 올게. 엄마. 성아가 미영을 안았습니다. 미영도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생각 좀 하고 올게. 미영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충재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네. 언제 돌아오는데? 모르겠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가 다가왔어요. 미영아, 나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충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충재가 말했어요. 난 외도는 안 했잖아. 미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충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외도는 안 했어. 지연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어. 그냥 마음속으로만. 충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은 안 같지만 마음은 같잖아요. 미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마음으로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충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미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니는 미영을 보자마자 안았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노트에 대해, 지연에 대해, 충재의 고백에 대해, 그리고 방금 전 충재가 한 말까지. 언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미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미영이 물었습니다. 언니는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너는 충분히 상처받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화낼 권리도 있고, 남편이 외도 안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덜 다친 건 아니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음의 배신도 배신이야. 그걸 알아줘야 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을 가져. 천천히 생각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응. 미영은 언니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충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미영아, 괜찮아? 밥은 먹고 있어? 보고 싶어. 미영은 읽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연한 표정도 보였어요.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로 살겠어. 충재의 아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미영으로 살겠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미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언니 집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충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미영아. 충재가 일어섰어요.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얘기하죠.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외도는 안 했다고 한 거.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미영은 듣고만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마음의 배신도 배신인 거지. 충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충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요. 미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뭔가 달라져야 해요. 뭐든지 할게. 충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당신 감정을 말로 표현하세요. 노트에 쓰지 말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그 도시는 혼자 가지 마세요. 가려면 나랑 같이 가요. 알겠어. 세 번째, 미영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로 살 거예요. 당신 아내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당신한테만 맞추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노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게. 충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마지막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봉인하는 거예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충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봉인이라고? 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봉인하는 거예요. 과거를 인정하되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충재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이게 마지막 편지야. 30년 동안 내가 너를 보내지 못했어. 내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야. 나는 미영이와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했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는 내 첫사랑으로 기억 속에 남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내 현재는 아니야. 충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충재는 노트를 미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봉인할까? 충재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노트를 작은 상자에 넣어 책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당신이 쓴 마지막 편지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하나 써줘요. 충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한테요? 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노트가 아니라 편지로.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충재는 미영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영은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정미영에게 30년을 함께 살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예요.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요. 오늘부터 나는 당신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충재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쓸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충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은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충재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상처도 받았어요. 그 상처를 잊을 수는 없어요. 다만 함께 치유하고 싶어요. 이제 나도 참지 않을게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삶을 살겠어요. 당신 아내이면서 동시에 정미영으로. 미영은 편지를 충재에게 건넸습니다. 충재는 편지를 읽고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요. 성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응? 괜찮으신 거예요? 성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딸에게 손짓했어요. 성아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야. 하지만 서로 노력하기로 했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성아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봤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거야. 충재가 말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더 솔직하게. 성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어요. 밤이 되어 미영과 충재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네. 고마워.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요. 솔직해져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사랑인지 책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두 사람은 숨기지 않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선택은 현재였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택. 두 달이 흘렀습니다. 충재의 은퇴식이 있던 날, 미영도 함께 참석했어요.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충재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 그 도시에 갈 때가 된 것 같아.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충재를 봤어요. 언제요? 다음 주 어때? 알겠어요. 같이 가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도시에 도착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충재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지연이랑 자주 오던 곳. 충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충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될까? 네. 같이 들어가요.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30년 전에는 저 건물이 없었어. 충재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여기서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충재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미영은 충재를 바라봤어요. 행복했어요? 그때는 행복했었지.
하지만 그건 과거잖아. 지나간 날들은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이야. 지금 내 곁에 있는 건 당신뿐이야. 충재가 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과거를 정리하는 거야. 여기 와서 확인했어. 내가 그리워한 건 지연이가 아니라 젊은 날의 나였던 것 같아. 추억은 아름답게 남겨두고 가야지. 내 삶은 오직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한 거였어.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충재도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 함께 와줘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미영아, 이제 진짜 끝인 것 같네. 나는 여기에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제 앞만 보고 살게. 충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아와 도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성아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딸을 안았어요. 응, 잘 다녀왔어.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재 리모델링 끝났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미영과 충재는 놀라며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미영은 감탄했습니다. 새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벽지도 새로 바뀌었고 조명도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충재가 노트를 집어들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정미영에게 오늘부터 나는 숨기지 않는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 전부다. 사랑한다. 충재는 노트를 미영에게 건넸어요. 미영도 펜을 들었습니다. 내 남편 이충재에게 이제 나도 참지 않는다. 내 삶을 살고 내 목소리를 낸다. 당신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다. 함께 노력하자. 미영은 노트를 덮고 충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충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새 서재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책장은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노트도 이제는 봉인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가끔 미영은 밤에 잠들기 전 노트 속 문장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마음은 아렸어요. 하지만 선택은 현재였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그곳에 머물지 않는 선택. 상처를 안고도 함께 걷는 선택이었어요. 미영과 충재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앉으세요. 성아가 자리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4명이 소파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충재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도 손을 꼭 쥐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충재도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 필요는 없는 거죠. 현재를 선택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행복해요? 충재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아직은.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매일 노력할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도 노력할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상처를 안고도 희망을 품으며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한 재선택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기로 한 선택이었어요. 미영과 충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라는 것. 숨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상처가 있지만 함께하는, 과거를 안고도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성숙한 사랑.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락방 사연이었습니다.